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교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체 화면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화면 좀 약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감성시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이 가을이고 한데 이 가을에 감성시를 어떻게 감성시를 잡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감성시 잡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40편 정도의 실제 시를 보면서 이 가을에 대한 시를 이렇게 잡아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쉽게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럼 올해는 이제 우리가 봄에 대한 시를 한번 했고요. 또 가을에 대한 시를 하려면은 봄에 대한 시를 알아봤을 때처럼 이 과연 그러면 이게 가을이 이제 시를 써야 되는데 이 감성시가 뭘까? 이제 어떤 가을을 가지고 어떻게 감성시 쓰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 시상 잡는 자체를 우리는 일상에서 잡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 일상의 모든 일상이 다 시의 소재가 될 수 있고 그 시의 소재가 되는데 가을이라는 이 계절도 가을도 하나의 시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시상 그죠? 그래서 이 가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를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가을을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가을이라는 건요 사전적 의미를 사전도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한 해의 철 가운데 이제 셋째 철인 여름과 겨울 사이를 말하며 원로 보면은 9월에서 11월 요것을 가을이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절기로 보면 입추부터 입동까지 이렇게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가을은 9월부터 11월이 가을이라면 12월부터 2월까지 요거는 또 겨울이고 그죠? 3월부터 5월까지는 여름이고 또 6월부터 이렇게 이제 네 개죠. 4개. 9, 10, 11. 3계절이네요. 요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입동까지 이르는데 실제적으로 양력과 음력에서는 절기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음력에서 입추는요. 여기 입추에서라 했는데 8월 8일이 올해 보니까 입추더라고요. 그러면 8월 8일을 우리가 가을이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계절적으로 쌀쌀하다든지 가을에 대한 낙엽이 진다든지 뭔가 가을적인 의미가 있을 때 우리가 시에서 가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을에 대한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가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날까? 먼저 쓸쓸하다, 낙엽이 떨어진다, 억새 동산을 걷는다, 단풍이 든다, 가을 소풍, 가을 여행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가을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친구, 억새 똑같은 억새죠. 겨울 준비,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결실, 높은 하늘, 천고마비 이런 것도 다 가을에서 우리가 얻어오는 이 단어라고 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그리움, 수학, 결실이나 수학이나 같은 말이죠. 덜판, 황금 덜판, 넉넉하다 결실이니까. 그 다음에 가을, 추석, 보름달, 알밤, 홍시, 귀뚜라미, 구절초 이런 것도 다 가을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스, 가을 타다, 인두조, 남자의 계절 이런 것도 가을에 대한 시의 시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을을 내용으로 감시시 쓰는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을 대오기. 가을은 위에서 앞에도 우리가 쌀쌀하다 이런 느낌이 갔기 때문에 이 가을을 데우는 것은 따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따뜻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난로 이런 거 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난로를 통해서 방 안의 온도를 높이는 수 있지만 이 쓸쓸한 마음에 차가워진 마음의 온도는 뭘로 높일까요? 좋아하는 사람 생각으로 높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시를 쓰면 됩니다. 보세요. 가을 데우기. 가을이라 쌀쌀한 날씨는 온도를 높여 데워주고 이 뭐 온도를 더 높여 뭐 이게 더 높여주고 요를 더자를 넣을 수도 있겠죠. 가을이라 쌀쌀한 날씨는 온도를 더 높여 데우고 뭐 온도를 높여 데우고 가을이라 쓸쓸해진 기분에 쓸쓸하다. 요것도 가을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낙엽이 막 떨어지고 아유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가 벌써 가을이야 곧 겨울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쓸쓸함도 그대 생각으로 데우고 요 자체를 비교 기법을 적용해서 한편의 가을 데우기라는 시가 탄생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가을 데우기. 가을이라 쌀쌀한 날씨는 온도를 높여 데우고 가을이라 쓸쓸해진 기분은 그대 생각으로 데우고 뭐 또 기분을 가지고 가을이라 쓸쓸해진 그리움은 그대 생각으로 데우고 뭐 그대 웃는 얼굴로 데우고 이거는 얼마든지 막 이것저것 다 넣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가을 앞에서 가을 쌀쌀한 바람이 언제 불죠? 가을에 부는 거예요. 여름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가을이라며 싱긋 날 보고 웃었다. 알았다면 나도 웃었다. 왜 웃겠어요? 자신 있으니까. 쌀쌀해도 나는 쌀쌀한 그 따뜻하게 보낼 자신이 있으니까 웃은 거예요. 이걸 속내를 위해서는 감추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대 생각으로 중무정했으니 올해는 가을 안탈 자신이 있어 웃었다. 요걸 감춰난 거죠. 웃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감. 요게 가을 안탈 자신. 여기서 가을이라는 것은 쌀쌀한 바람 요런 것도 바람도 가을에 대한 한 부분이고 가을 탄다는 부분 요것도 가을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 앞에서라는 가을 시 한 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을 커피라고 했습니다. 커피 종류는요, 가을 커피, 행복 커피, 느낌표 커피, 흉내 커피, 단풍잎 커피, 이런 앞에 커피 앞에다 무엇인가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커피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커피 이름이라는 것은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때 이 커피 제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메뉴판에 보니까 가을 커피 뭐 이게 뭐 그다음에 느낌표 커피, 자 느낌표 커피 한 잔 주세요, 뭐 가을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커피에다가 하트를 그려주거나 나뭇잎을 그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고, 요런 가을 커피라는 시야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 붙여 놓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뭘 가지고 가을 커피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너 혹시 가을 타니? 물을 수 있어요. 아우 가을 되니까 왠지 쓸쓸해, 나도 이제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 혹시 가을 타니? 맞으면 마음 데우기 커피 마실래? 권유했어요. 그리고 마음 데우기 커피가 뭔가를 밑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도 해도 되고, 결국은 내 생각을 해달라는 가을 커피의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쓸쓸함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요런 어떤 내 생각을 넣는 커피, 내 생각을 하면서 마시는 커피, 이 자체를 가지고 가을 커피로 간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한 분이 그 음을 켜놨습니다. 우리 윤정식 선생님, 그 음을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가을 커피 하나가 탄생된 거예요. 우리가 행복 커피, 느낌표 커피, 흉내 커피, 단풍잎 커피 이런 걸 전체를 다 한번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을에는 가을사는 단풍으로 드러내며 붉고, 왜? 예쁜 단풍이 들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그대 그리운 나는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추며 얼굴이 붉고, 감추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서 비교 기법을 썼죠. 둘 다 붉다, 둘 다 그립다. 요걸 가지고 강조를 해준 거예요. 요거 보다가는 그대 그리운 나는 내 마음을, 왜냐하면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거는 붉어진다, 얼굴 붉어진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 이끌어 와 가지고 뭐와 접목을 시켰냐, 단풍과 접목시켜서 얼굴 붉어지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편의 시를 완성시켰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사는 단풍으로 드러내며 붉고 그대 그리운 나는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추며 얼굴이 붉고 둘 다 그립다. 이렇게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비교 기법이죠. 그리고 또 얼굴이 붉은 게 내가 붉고, 이거는 단풍은 빛이 빨갛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나는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는 게 목적이고, 이게 좀 차이는 나는 거죠. 그죠? 예. 가을 이야기. 가을 하늘에 꽃을 그릴까 그대 얼굴을 그릴까 망설이다 결국 꽃을 그렸습니다. 왜? 그대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왜 꽃을 그렸을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꽃이 그냥 그대 얼굴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내 마음이야. 그대 가슴에 담긴 하늘을 그렸다. 요렇게. 이 꽃, 어떤 꽃이에요? 그대를 좋아하는 꽃. 그게 누구야? 나야. 하면서 요것을 내 가슴에 그린 것이 아니라 그대 가슴에 있는 가을 하늘에 그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은 좋아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을 이야기라는 시 한 편이 되는 거죠. 자, 2회입니다. 바람이 분다. 당신 생각이 난다. 꽃을 봐도 생각, 비를 봐도 당신 생각, 뭘 해도 당신이 생각나는 나니까, 예, 바람 불어도 생각이 난다. 이런 거잖아요. 요게 요 바람, 찬바람이잖아요. 그죠? 바람. 요게 어떻게 보면은 찬바람이다. 바람이. 그죠? 그래서 찬바람은 어떻죠? 찬바람은 쓸쓸하다. 이게 가을이죠. 가을.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관계 없다라고 했지만 늘 항상 접목시키는 게 이제 당신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글을 적을 때 공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너나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나보다는 이게 더 높습니다. 너나 그대가 없으면 나도 좋지만 나보다는 너나 그대. 여기 뭐죠? 그 독자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더 공감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독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글 속에 이 결론을 담았을 때 독자는 읽은 거에 대한 이 대가를, 이 독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시인이 추구하는 감동을 받아감으로 인해서 그게 읽은 데 대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가을이라 날이 차죠. 물론 가을은 어차피 가을이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혹시 제 마음 빌려드릴까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때요? 당신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따뜻해요, 차요? 따뜻하다. 요걸 담고 있는 거죠. 가을이라 날이 차죠. 어떻게 해요? 혹시 제 마음 빌려드릴까요? 뭐예요? 고백이죠. 고백.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이 되게끔 이끌어 간 거예요. 고백. 이렇게도 글을 적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때 그 그리움. 코스모스도 가을입니다. 그죠? 코스모스가 피었다.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길 옆에 한가득 피었다. 코스모스가. 커피 잔속으로 그대 찾아가는 길. 코스모스가 그때 그 그림을 담고 피었다. 이 길에. 그죠? 코스모스는 뭐예요? 옛 기억을 불러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그리움에 코스모스를 불러오고, 코스모스가 그냥 길에 이렇게 핀 것이 아니라 돌고 있는 커피잔 속에 피었는데, 이 커피잔 속의 길은 어디다? 이 그리움, 그때 그 그리움, 옛날에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커피잔 속에 이렇게 길이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처럼 가을입니다. 나처럼 감기 대신 사랑을 해보세요. 감기는요, 한겨울보다는 날씨가 변동되는 가을에 많이 걸려요. 쌀쌀해지니까 갑자기 기온차 때문에 돈 전락되지
기분 좋지. 덤으로 보고 싶은 사람 생각 배부르게 할 수 있지. 요런 거 뭐예요? 감기 걸리지 말고 사랑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예요. 날씨와 감기가 뭐죠? 가을 시로 이렇게 불러오는 도구로 하려고 되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시도 우리가 쓸 필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시지만요, 읽고 나면은 이해가 되어 웃음이 나오는 시, 이런 게 우리가 감성시에서는 접목시킬 필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시예요. 하지만 읽고 보면 말 되네, 이해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게 다 시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늘의 별을 따다가 뭐 가슴에 달았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도 못 따고 그 따온 별을 가슴에 다는 것도 다 어려워요. 물론 어깨에 달 수는 있죠. 하늘의 별 따듯 어렵게 딴 별 장군 계급장은 어깨에 달 수 있는데 가슴에 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에서는 이런 것마저도 다 공감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성시고, 말이 안 되는 시가 읽고 나면 말되네 하는 게 바로 이 감성시의 매력이자 무엇이라 할 수 있어요. 가을의 이치. 가을의 이치는 뭐예요? 날씨 찼고 춥고, 아까 앞에서 가을에 대한 이미지 쭉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게 가을의 이치예요. 시간이 가잖아요. 그죠? 날이 찬 만큼 그대 생각 더 할 수 있어도 그대 생각만큼 날이 따뜻해질 수는 없는 것. 이게 가을의 이치예요. 찬 날씨 따뜻하다 이런 게 이제 가을인데, 자세히 보세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글이 날이 찬 만큼 그대 생각 더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누가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 생각은 지금 산만큼 했는데 날이 따뜻해서 산만큼 올라오면 나는 하늘만큼 할 거니까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한다, 이런 걸 여기 시 속에 담았는 거잖아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읽고 나면 의미를 생각하면 그러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을 연가. 연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써요. 연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 수확하는 계절, 가을이에요. 가을. 마음이 살찌는 계절. 이거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가을을 적었어요. 가을을 적은 거죠. 그러면서 생각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다 결국 너로 왔다, 보고 싶은 너로. 결국 뭐예요? 우리가 너나 그대로 가야지 공감이 가는 거예요. 가을에다가 막 가을 탄다, 쓸쓸하다, 외롭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그래, 네가 있으니까 이 가을 나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이 너로 온 거예요. 너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쓸 때 몇 번 강조했죠. 그냥 나로 가면은 50점이고 50%고, 너나 그대로 가면 이게 90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감동을 준다, 이렇게 몇 번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게 너예요. 너. 왜? 너가 누구예요? 독자예요. 나의 좋아하는 사람, 나의 애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적었는데, 그렇게 나만 가려면 이걸 막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 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보다는 요게 더 50%의 공감이 아니라 90에서 100% 가는 공감을 너나 그대로 가면 이게 독자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글쎄 가을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좀 할 수 있어요. 글쎄 가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글쎄 네가 그렇게 글쎄 내가 좋아하는 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글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추임새처럼 재미있는 시고, 제목에서도 무엇인가 글쎄가 남이 말해야 하는, 말로 하고 싶은 그 상황을 설명을 하겠다는 걸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 자,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내야 할 가을입니다. 예쁘게 보내고 싶어서 구두를 신게 하고 스카프까지 둘렀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가을에 구두를 신겨요? 또 어떻게 스카프까지 둘러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시상을 잡는 거, 이거는 단풍 가지고 제가 본 거예요. 단풍 드는 걸 가지고 가을이 구두 신었다, 가을이 스카프 둘렀다, 이렇게 지금 봤던 거죠. 어쭈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사진을 찍어 달라는 가을. 결국 이게 너로 가기 위한 준비예요, 준비. 그러다 결국 어쩜 이렇게 가을이 그대 좋아하는 날 닮았지. 여기도 그대가 결국 나왔잖아요. 그대 좋아하는 나예요. 날 좋아하는 그대가 아니라 그대 좋아하는 날. 주는 누구예요? 그대죠. 그대. 나는 그냥 뭐예요? 수단입니다. 수단. 글쎄 가을이 어쭈 주머니에 손 넣고 사진까지 찍어 달라 하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적었지만 그래도 다 이게 시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독자들이 다 좋아했던 시였습니다. 자, 국화꽃 한번 볼까요? 국화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대 얼굴이 있다. 누구 얼굴? 내가 좋아하는 당신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대 얼굴을, 그래서 이제 국화꽃 속에 있는 그대, 이 그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 해도 기분이 좋다. 희망사항으로 가야 돼요. 이때까지 요거 안 가면은 여기서 완료가 돼 가지고 맛이 없어요. 뭔가 기다림이 있고 여운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여기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화꽃 속에 그대 얼굴이 있는데 그대 얼굴 속에 내가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버리면은 사랑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완성이 미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 국화꽃이 얼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성 때문에 있잖아요. 얼굴 닮았다. 내 누님 같은 꽃 있잖아요. 국화 앞에서. 예, 그런 것처럼 이 국화꽃을 얼굴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 꽃. 행복한 꽃을 보고 싶으면 저를 보세요. 가을 창가에 앉아 외로움 지울 향기 진한 꽃이 생각나도 저를 보세요. 왜? 그래, 저를 보면 어떻겠는데 저 그 꽃이니까. 예,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그 꽃이에요. 그 꽃.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뭐 가을 창가라든지 그리고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연계되죠? 가을과 연계되는 거죠. 이렇게. 예, 좋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가을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끔 요거를 메시지 요렇게도 쓰는데 요게 메시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쓸 때는 요렇게 쓰는 게 좋아요. 표준말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외로움이 싫어. 외로움은 가을이죠. 외로움이 싫어. 아직 가을이 아니라 했더니 찬바람에 단풍잎까지 내밀면서 가을이라 설명하는 하늘이 자꾸 가을이라는 거예요. 난 가을 되면 외로워서 싫어. 막 이래 했더니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한 내가 잘못인가? 가을이라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단풍 들고 이러면 찬바람 불고 단풍 들면 가을이 맞는데라는 아니라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인가? 알면서도 관심 받으려고 애쓰는 하늘이 잘못인가? 나한테 내가 내 마음 알면 그냥 가을이 아니라고 받아주지 결국 그거를 또 가을이라고 막 이렇게 담까지 찬바람까지 내리면서 막 설명하는 이 가을은 뭐죠? 나한테 관심 받으려고 내 얘기 한 번 더 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제시하는 이 가을이 잘못일까? 둘 다 잘못 없어요. 왜? 그냥 계절이 이치니까 이 비교 갔는데 하나의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적어본다. 제가 가을에 대한 시를 이렇게 여러 편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를 펼쳐놓고 여기다가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단어를 넣어 가지고 가을에 대한 시를 모방시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찬바람 대신에 이렇게 뭐 다른 거 듣잖아요. 이게 두꺼운 옷을 입고 뭐 이게 뭐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된다며 여기는 뭐예요? 뭐 이게 향기 부드러운 커피를 내밀면서 가을이라고 설명하는 뭐 이게 뭐예요? 바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변경시켜 가면서 시를 우리가 얼마든지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을 사랑. 가을 되면 좋아하는 사람 생각이 더 난다고 했죠. 예, 맞아요. 그죠? 이런 말 얼마든지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에요. 질문. 그런데 어쩌죠? 질문했어요. 생각이 없으니. 그 사람 생각난다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다리 공식이에요. 다리 공식.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더 많은 거를 생각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리 공식.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보이는 게 모두 이게 못잖아요. 그죠? 모두 그대 얼굴이라 생각할 틈조차 없으니. 생각 얼마나 당신 보고 싶었으면 내가 이 가을 되면 생각나는 이 사람 가을이라는 자체도 생각을 못 하겠어요. 또 강조한 거죠. 강조. 이게 강조. 다리 공식이죠. 생각 없어도 더 난다고 했는데 생각나는 없어요. 온통 다 네 생각이기 때문에 난 구분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더 강조해서. 기다리는 소리. 가을 오는 소리가 그대 오는 소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하늘 보고 같이 좋아서 웃는 그 소리까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희망사항이에요. 예, 기다리는 소리. 희망 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시예요. 또 가을을 우리가 모두가 쓸쓸하다 이렇게만 적으면은 시를 읽는 사람이 다 쓸쓸해요. 이 내 시를 국민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은 내가 가을에 쓸쓸하다 시를 적어버리면은 시를 읽는 사람이 다 쓸쓸해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명한 시인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이별시를 썼어요. 이별시를 썼더니 독자들이 댓글을 다 다는 게 시인님 괜찮아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대신해 줄게요. 까짓 거 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뭐 헤어진다고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에요. 애인하고 연인과 헤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독자들이 다 이게 같이 저처럼 다 슬퍼해 준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고. 근데 사실은 그 이별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외삼촌이 저희 멘토였던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슬픈 시, 헤어지는 시, 이별시 이런 거는 안 써요. 그냥 희망이고 사랑이고 따뜻하고 그리움이고 이런 시만 쓰도록 그때부터 제가 쓰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써왔어요. 오늘도 한 편 쓰고 어제도 두 편 쓰고 그제도 두 편 쓰고 매일같이 이렇게 시를 몇 편씩 쓰고 있어요. SNS에 물론 발표를 하고. 오늘의 약속. 뭔가 약속을 했어요. 보세요. 추워도 우리 서로 생각하기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눈 오면 우리 서로 생각해 주자 하는 약속을 하듯이 그대 생각으로 어제처럼 오늘도 따뜻하게 보내기. 요건 나하고 약속이죠. 저녁에 약속 지킨 나를 웃음으로 보듬기. 오늘의 약속. 요거는 같이 약속이고 요거는 나의 약속이고 이런 약속을 지킨 나를 보듬어 주는 요런 약속을 이행한 거죠. 예. 약속으로 이제 이 극복하는 사랑 쌓기에 대한 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가을 하면 귀뚜라미입니다. 그런데 이 귀뚜라미가 이 뭐 한여름에도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왜 너 한여름에 귀뚜라미 우느냐고 물었더니 지금부터 안 울면은 가을이 너무 그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귀뚜라미는 아니 8월 8일이 입춘데 지금 내가 가을 내가 노래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했더니 음력을 모르고 양력만 아는 풀벌레들이 막 이렇게 여름에 막 우는 거예요. 입추가 지나가도.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서로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늦은 밤 가을이 데려온 귀뚜라미 소리가 그대 생각을 불러왔습니다. 가을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 귀뚜라미 소리가 데려왔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또 나까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생각을 불러온 거예요. 귀뚜라미는 가을이다 가을이다 길을 울리고 소리죠. 그대 생각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림을 올리고 어때요? 비교기법을 쓰긴 했는데 한편의 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되었죠. 그죠? 시를 이렇게도 적는 거예요. 이 귀뚜라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커피 커피 종류에 어떻게 커피라는 것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들면은 내 커피예요. 그죠? 이 커피 어떻게 하죠? 부탁도 안 했는데 가을을 불러오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대 생각 불러오고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면서 제목을 어떻게 커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즐기세요. 그냥 이게 기분 좋게 그냥 담으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죠. 가을 타기. 가을 타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여기 아마 오늘 강의 듣는 분들도 한 30여 분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다 가을 타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가을을 이어가지고 기차 만들게 저한테 가을을 한번 좀 보태주세요. 목적지는 달라도요. 가고 싶은 사랑 앞에서 다 들을 테니까 기차 만들어 가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제가 다 내려드릴게요. 가을 타세요. 마음 놓고 타세요. 저 시인입니다. 마음 놓고 타세요. 이런 가을 타기에 대한 시를 쓸 수 있어요. 기차를 상상해서 이 코믹한 시를 적었는데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해서 기차가 달리는 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 기차를 뭔 기차예요? 그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을 타는 사람 쓸쓸한 마음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림이 그려진다. 가을과 사랑. 이제 가을이라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니 이제 사랑이라 해도 되겠네요. 시도 때도 없이 그대 생각이 내 안으로 찾아드는 걸 보면 어때요? 뭐 했죠? 비교 기법 썼어요. 요 가을이잖아요. 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비교 기법 해가지고 이 사랑을 가을 사랑을 가지고 한 편의 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을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나올까요? 가을에 쓸쓸하니까. 이 쓸쓸한 걸 지우는 거는 추운 것은 두꺼운 옷을 입으면 되지만 쓸쓸한 거는요, 쓸쓸한 건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쓸쓸함이 지워지는 거예요.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를 지우지만요, 보고 싶은 마음을 지우는 거는요 뭐예요? 이 좋아하는 사람 얼굴로 지우는 거예요. 만나지 않은 약속으로 지우고, 예? 이 사람 생각으로 지우는 거죠. 그 가을 그리고 사랑, 예. 다행입니다. 뭐가 다행일까? 당신 마음이 가을을 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다. 아니 가을을 안 담고 쓸쓸해야지 내가 날 좋아할 건데, 내가 쓸쓸해야지 당신 보고 싶을 건데, 이게 담지 않았다고 다행이래요. 뭐죠 이게? 다리공식. 담지 않아서 다행인데 실제는 더 닮은 거야. 읽어보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낮에 더웠다. 아침 저녁으로 써서라고. 이러다 낮이 되면 언제 더웠냐며, 묘죠 이거. 더웠냐며 시침이 때는 그 가을 아니라도 다행이다는 거죠. 그죠? 변덕. 내 사랑은 변덕이 없어. 그래서 다행이야. 이러는 거죠 실은. 가을 아침에 좀 쌀쌀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가 넉넉하지만 또 이렇게 몸도 뭐 봄만 나른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가을에도 약간 이 몸이 피곤할 수도 있죠. 그런 가을 아침에 따뜻한 커피가 어울리는 이유, 이거는 물음표를 안 던지고 그냥 느낌표를 던진네요. 그죠? 따뜻한 그대 생각과 어울리니까. 따뜻한 그대 생각과 따뜻한 커피가 어울리니까 커피와 그대 생각이 둘 다 따뜻한 거예요. 왜? 이게 여름 같으면은 냉커피겠죠. 여름이면은 따뜻한 커피니까 가을 커피예요. 그래서 가을 아침에 따뜻한 커피. 물론 한겨울에도 냉커피 마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계시기는. 예. 자, 흉내 커피입니다.
커피가 가을 가을 하면서 날 흉내내고 있다. 커피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겉에 생각 불러놓고 그리움 타는 내 앞에서 날 흉내내고 있다. 흉내 커피. 커피 종류가 흉내 커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하게 가거나 반대로 가는 거. 결국 너나 그대로 오면 결론을 씌우면은 어때요? 그대 생각 불러놓고 이게 감동이 많아진다. 독자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 타기. 가을이 내 앞에 엎드려 타세요 부탁해도 안 탄다. 안 탄대요. 왜? 타봤자 쓸쓸하기만 할 텐데 힘까지 들 텐데 안 탄다. 가을 타다 타기 이거 가지고 시를 저는 많이 적었어요. 가을 타시는 분 저요. 그럼 타세요. 제가 가을이니까. 아니 시인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막 등을 내밀으니까 아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막 혼사를 치는 거예요. 가을 타기 가지고 시를 앞에도 가을 타는 거 한 편 있었죠, 그죠? 가을 타기 이런 거 가지고 시 쓰면 굉장히 좋아요. 또 이 가을 가지고 다른 걸로 불 붙이면 되잖아요. 이게 뭐 그리움 타기 뭐 이런 거 이름 이 제목을 달리 해가지고 그걸 다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하늘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하늘이 비를 내린다. 가을인 줄 알면서도 그때 생각까지 담고 내린다. 가을에 가을비가 내릴 때 그때 생각까지 담고 내리면 너무 그리워서 감당도 못해요.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맑은 하늘 내밀면서 그대 얼굴까지 그려보라 할 거면서 내린다 이런 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연계시켜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죠. 하늘, 가을 하늘, 가을도 나처럼 들쑥날쑥 갈피도 못 잡고 허둥대며 단풍 드는 저 가을. 가을도 나처럼 지금 사랑 중일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또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또 좋아하는 사람 고백을 들으면은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을도 나처럼이라는 시 한 편을 완성시켰습니다. 가을 커피네요. 오늘은 커피 대신 가을 한번 마셔보세요. 그렇다고 가을만 마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냥 저처럼 낙엽지는 의자에 앉아 커피에 가을 담아 마시면 됩니다. 이게 가을 커피예요. 다만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요것만 마시면 안 돼요. 당긴 가을이 좋아하는 사람 생각이라는 것 느끼며 마셔야 합니다. 요걸 당부를 한 거예요. 가을 커피니까 이렇게 해도 시를 적을 수 있어요. 단풍잎. 예쁜 단풍을 준비하던 단풍나무가 바짝 긴장해요. 가을에 단풍 예쁘게 들면 되지 왜 긴장을 해? 곱디고 온 내 안의 그대를 보고 그대 혹시 이곳에 오면 기주가 어떻게 하냐면 단풍 예쁘게 단풍나무가 예쁘게 단풍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이게 단풍을 안 보고 놀러온 내 안에 그대 내 가슴만 다 보면 어떻게 나무며 다른 이런 것 나무며 하늘이며 바람이 이런 게 다 내 가슴 속에 당신만 보면 나는 속상해서 어떻게 긴장한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시가 한편의 단풍잎이라는 시로 탄생을 한 거예요. 기우죠, 기우. 하지만 시에서는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수단이죠. 구절초 연가. 구절초 꽃이 네 얼굴이다 했더니 맑다 한없이 맑다. 구절초가요 되게 예뻐요. 맑아요. 되게 깨끗해요. 구절초 꽃 향기가 네 생각이다 했더니 깊다 한없이 깊다. 구절초 연가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구절초 꽃을 들여다보면 정말 맑아요. 그리고 향기도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그리움, 그대 생각, 그대 얼굴 이걸 연계시켜서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다림.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가을이 왔네요. 혹시 당신 가을인가요?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겨우 비가 이렇게
당신 대신 눈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비가 내리네요. 혹시 당신 비로 내리는 거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시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반전시키면은 맛있는 시가 되니까요. 가을과 가을, 가을이 두 개예요. 우리 가을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을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떼는 계절이에요. 봄을 맞기 위해 새싹을 만드는 계절, 이게 가을이에요. 내 가을은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커피를 마시는 계절.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미소 짓는 그대 모습 걸어보는 계절. 요게 가을이에요. 좀 다르죠. 이게 요건 범위가 넓고 요 속에 좁지만 요 좁은 요게 더 진하고 아련하죠. 아련하죠. 시니까. 그렇습니다. 고추잠자리. 저는 이 시를 적어놓고 굉장히 좀 좋아해요. 세상에 당신 좋아한다고 빨랫줄에 앉은 고추잠자리가 당신 얼굴로 보이다니. 그림이 그려져서 좋아요. 그림 그리기. 빨랫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고추잠자리가 당신 얼굴로 보이는 거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었으면은. 그죠? 예. 가을 그리기. 그림을 꺼내놓고 가을을 그려달라 했더니 그대 얼굴을 그리는군요. 그 덕분에 가을 타는 그대 생각 배부르게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무난한 시로 한편 접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 타기. 가을 타기 이제 세 번째 또 나오네요. 그죠? 커피를 마시다가 웃었다. 가을 탄다는 소리에 웃었다. 내가 가을인데 말도 못하고 날 아는 커피가 웃었다. 커피도 내가 가을인 거 알아요. 가을을 흔들며 웃었다. 야, 어떻게 하니? 정말 내가 웃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가을이라고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커피를 흔들며 웃었다. 가을을 흔들며 웃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코믹한 재미있는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가을. 예, 가을 타기 가지고. 자, 가을 나무에게 잎이 푸른 나무에게 가을이라 기댐했더니 너무 바빠 가을 되는 줄 몰랐다 했다. 그때 생각하며 나도 그랬었는데 미안했다. 그것도 모르게 말한 게 미안하다. 네, 반성이죠. 하지 못해요. 고백이죠. 고백. 이렇게도 시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가을 나무에게 부탁. 기다리는 당신 서둘러야겠어요. 왜? 당신이 있을 내 안에 가을이 먼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놓고 기다리는데 당신 빨리 와야 돼. 안 그러면 가을이 들어와서 차지해버려. 경고죠. 경고. 그러면서 강요죠. 설득. 그죠? 자, 가을 아침에 후훗 웃었다. 날은 추워지는데 자꾸 그대 생각으로 내 안은 더 따뜻해져서 웃음이 나와서 웃었다. 가을이 쌀쌀하고 춥지 않아요. 점점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반전시킨 거죠. 가을에 대한 반전이죠. 가을 앞에서 겨울로 들어서면 날이 추워진다 해도 걱정 안 한다. 겨울이 돼도 내 안에 난로처럼 따뜻한 당신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 월동 준비했죠. 아니 찬 날씨에 당신이 있어 다행이라는 선물까지 받고 있다. 더 한 수 더 나갔어요. 이렇게. 가을과 날이 차다 따뜻한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술 더 떠서 나갔죠. 뭐 난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을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44편의 시를 제공해 줬고요. 제가 오늘 시집을 하나 받았어요. 그대 혹시 꽃으로 피었나요? 예, 우리 그 캘리그라피 작가인 박미자 시인님이 시집을 내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왔어요. 거기에 이 작가가 한 작가의 말이 있어서 요 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당초 캘리그라피를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의 시를 캘리그라 작업을 하는데 당신도 시집을 내 시를 써서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해보세요. 선생님 시를 모아서 시집도 내고 오라고 했더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 꿈이 시인이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캘리그래피 강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인을 시를 읽고 그 시로
글씨를 쓰고 그림도 그리며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누굴 만났느냐? 윤보영 시인의 시를 배워 자작시로 글씨를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윤보영 시인한테 들은 거예요. 윤보영 감성시 쓰기 공기 10을 배운 거예요.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도 배우고 뭐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등단도 하고 시집도 내면서 어렸을 때 이거 꾸민 이 시인의 꿈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또 오늘 한 분이 그동안 시를 배운 글을 모아서 이번에 그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출판사와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마 9월 정도에 시집이 나오겠죠. 또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쓴 작품을 보니까 한 40에서 50건 정도의 개인 시집이 발간된 거예요. 뭘 가지고? 윤보영 시인의 시쓰기 공식 가지고 1년에 아주 많은 책들이 나왔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를 쓰고 싶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시를 써서 등단도 하고 시인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시집도 발간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분의 시집을 제가 읽어봤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죠. 그대 혹시 꽃으로 피었나요? 하는 박미자 캘리그라피 작가, 이분이 낸 시집을 한번 기회되면 읽어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많은 시를 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연말에 지난해와 올해 발간한 제 제자들 중에 시집을 발간한 제자들 분과 함께 12월 초나 중순에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그래요. 발간한 시인들이 오셔가지고 다 당신의 시집을 사인해주는 이런 출판 기념회. 그때 가면은 이번에 못 산다 해도 그때 오시면은 이 박미자 시인의 시집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다 지금까지 낸 시는 이 박미자 시인뿐만 아니라 시를 배워서 낸 우리 제자분들의 시집은 다 감성시이기 때문에요. 독자들이 다 좋아하는 시들이에요. 다 팔리는 시고, 그리고 또 이 사당동 쪽에서 이 시쓰기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 시집 낸 작가님 한 분이 그 시집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많은 사람이 그 시집을 나도 꼭 좀 이거 보고 싶다 이렇게 주문하고 부탁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감성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없이 적은 걸 가지고 시집을 발간하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것을 공유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질문을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공유를 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질의응답으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